애니어그램으로 바로 보는 나의 박윤경입니다. 제가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 너무 자주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자주 한다라는 게 해당되지 않는 것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건강 너무 중요하잖아요. 건강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상대가 들을 때 잔소리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4번 유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녀분이 2분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이미 성인이 되었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특히 엄마들은 일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그냥 주부로 계셔도 항상 뭔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일까지 하시니까 더 미안함이 많았겠죠. 자꾸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큰애가. 그러니까 초등학교요. 이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어머님 알림장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아이한테 아이 이름 부르면서, 이름 철수면 철수야, 알림장을 선생님이 앞에서 적으면 넌 열심히 적어서 엄마한테 그거를 이제 전화로, 밖에 있으니까 전화로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준비물을 준비해 올게. 그럼 아이가 또 대답은 잘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선생님한테 알림장 관련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맨날 이제 선생님한테 사과하기 바빴겠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학교에 불려가기도 해요. 아이가 뭔가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대요. 이제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보내놓으면 화장실 갔다가 바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죠. 선생님이 가보면 화장실에 있는 창문을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 있는 창문을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리고 나서 아까 알림장 얘기, 알림장 부분도 너 알림장 어딨니? 또는 교과서 어딨니? 그러면 얘가 아들인데요. 그냥 몰라요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번 학교에 불려갔었고, 이제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한테는 집에 가 있어라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나서 집에 오셨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집에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에 아이가 집에 있는 롤케이크를 썰어서 아들이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주스도 한 잔 놓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아마 선인장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것도 이렇게 데코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들어온 엄마를 보면서 아이가 엄마 드세요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 눈을 딱 보는데 아이의 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래요. 나는 엄마가 왜 학교에 갔는지 알고 있다. 엄마 많이 속상하시죠? 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사실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한테 약간 적응을 못하는 아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족끼리 함께 있거나 가족하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적응을 못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얘기들을 이상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선생님한테 갔다 왔는데 아이가 그렇게 찾아놨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이상하거나 학교에 적응을 못한 아이가 아니고 특별한 아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생각에 잠겨 있거나 책을 보거나 혼자 있거나 아이들과 같이 있지 않고, 그리고 창문을 바라보고 있거나, 그러니까 바깥의 풍경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아이가 우리가 애니어그램으로 얘기하면 어느 유형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4번 날개 쓰는 5번이나 5번 날개 쓰는 4번, 이제 2가지 중에 한 유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되게 궁금하네요.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아이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고 특별한 아이구나 라는 거를 이분이 깨달으시고 나서 이 아이의 어떤 특별함을 알아봐 줄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아서 이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미국의 50대 학교 중에 한 곳에 이제 입학을 했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직업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말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나 존경하는 그런 아들로 성장해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를 가보면 1번 유형이나 6번 유형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1번 유형이나 6번 유형이 아니라고 해도 1번과 검사를 해보면 1번이나 6번이 높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학교라는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유형 아이를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과 우리 식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나 6번이 볼 때는 4번형 아이는 고쳐줘야 되는 아이인 거죠. 제가 한 2년 전쯤에 진로 지도하는 부장 선생님들 한 40분을 모시고 한 3회 정도 이제 애니어그램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의를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제 적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번 유형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도 검사해보니까 몇 번 유형으로 나왔을까요? 제 기억에 1번 유형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나 4번 유형은 사람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고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그것을 배우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특히나 성장기 때 선생님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의 어떤 방침이나 비전이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갖고 있는 운명적인 운에만 맡기기에는 4번 유형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강의해야 했던 내용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같이 이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 나온 건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 강사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던, 그렇죠? 그런 부분을 딱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뭘 보고 이분이 알아차린 거죠? 눈을 보고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건 아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고 아이를 정말 제대로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